자, 인천 송도에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큰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게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충격을 좀 덜 받으시라고 영상을 저희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뭔가 굉장히 꾸중을 듣고 있는 것 같죠? 예, 4살짜리 바로 여아인데. 네, 김치가 매워서 아마 좀 뱉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자꾸 이렇게 저항하는 듯한 그런 몸짓을 보이니까 지금 상당히 분위기도 험악해지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매우니까 지금 손을 잡고 있네요. 입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유. 저걸 뱉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예. 네. 저쪽에 다른 쪽 아이들은 갑자기 예, 아이고. 아이 몸 전체가 무너질 만큼 큰 예. 타격을 가할 만큼 저런 큰 폭력을 행사하고 있죠. 자, 저 장면은 저희가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더 이상 보여드리지 않고요. 그것도 슬로우 비디오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자, 아이가 아주 넘어져서 지금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은 무릎 꿇고 앉아 있네요. 트라우마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 아이는 지금 아파서 쓰러져 있지만 함께 구석에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충격에 휩싸이는 아이들 모습까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아, 참.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4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 저도 가슴이 참 무너지는데 저도 애들을 많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동혁 차장. 네. 저 여교사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일을 저지른 건가요? 예, 그 경찰에서도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많은 네티즌들이 벌써 이 신상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모 씨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81년생이니까 만 나이로 하면 34살, 한국 나이로 하면 35살이겠죠. 지난해 12월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신의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나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올려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경악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번 순수했다가 정말 살인 나겠습니다. 진짜 큰일 나겠네요. 자, 결혼까지 지난해 12월에 했는데 아름다운 사랑을 해서 얼마 전에 결혼을 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심리적으로 어떤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이 어린이집 쪽에서는 딱 한 번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화면을 유심히 보시면 아이들의 이 동작이 상당히 익숙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마치 이런 폭행들이 자주 있었고 아이들은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아주 무릎을 꿇고 있는다든지 또 한데 저렇게 강한 타격을 입은 아이가 어떻게 곧바로 일어나서 자기가 뱉었던 음식물을 치울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그런 대목에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저런 범죄를 저지른 건지 그리고 또 아이들의 당시의 심리는 어땠는지 저희가 전문가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혼내키는 것보다 다른 친구가 혼나는 걸 봤을 때 더 강한 자극이 된다라고도 하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친구가 혼나는 것들을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친구들이 놀다가도 경직돼서 뭐 무릎을 꿇고 긴장돼서 쳐다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있어야지만 그런 불똥이 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더 선생님께서 혼내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봤을 때 뭐 혼나지 않을 수 있는 모습들로 지켜보고 가만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뭐 아이가 혼난 다음에 스스로 김치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렇게 선생님께서 강하게 혼내켰을 때 아이들 대부분 무서우니까 운다든가 아니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니까 뭐 다른 태도를 취했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김치를 본인이 줍고 막 이런 행동들로 봤을 때는 아이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예사 행동. 자, 지금 전문가 분석을 들어봐도 역시 과거에 저런 행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참 가슴이 좀 무너지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막 또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보육교사들의 아동 학대를 방지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합니다. 자, 정말 없습니까? 이런 방법? 예.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처벌이 능사라고 보거든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이제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면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굉장히 높게 처벌받는구나.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효과로서 방지하는 거 말고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악한 사람의 행동을 법이 막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이따가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최대 7년 6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예. 아마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 잘못 건드리면 내가 더 큰일 나겠다. 이런 효과 외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인 것이죠. 자, 이동희 차장. 일단 지금 구속을 한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경찰은 8일날 이 양모 보육교사를 처음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8일날 조사하고는 그냥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이 방송에 나오고 동아일보에서 오늘 비중 있게 지면에 다루고 난 이후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나서서 이 어린이집을 폐쇄할 각오로 수사하라. 이런 엄단 의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예. 며칠 동안은 잠잠히 있다가 여론이 부글부글 온 국민이 분노에 차니까 뒤늦게 엄벌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진작 처벌을 하고 했었으면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예. 경찰에서는 일단 어쨌든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파악을 하고 엄벌을 하겠다. 그래서 조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짧게 예. 첨언만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울산 계모 학대 사건으로 8살 난 여아가 죽었던 사건 지난해에 뭐 온 국민 충격에 빠뜨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다른 나라에서도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아까 처벌의 수위를 좀 높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왜 사형까지도 이렇게 만약에 어린아이가 학대를 받고 그 아이가 사망에 이르면 미국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사형까지도 이르게 하는 그런 강한 처벌법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선진국보다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절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유한 대책 안 되죠. 예, 자, 시청자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분노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이 왔습니다. 폭행 장면이 확인이 됐는데 왜 불구속 수사하나요? 지금 경찰에서 불구속 수사 방침을 처음에 밝혔었잖아요. 구속 수사를 해도 분이 안 풀립니다. 네. 자, 지금 구속이 될 수 있는 건지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땐 구속 가능성 높아요. 예. 좀 전에 이동희 차장이 설명을 했지만 이미 방침을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것은 이제 방침을 바꾼 것 같고 뭐 여론의 힘뿐만 아니라 저 CCTV를 보면은 죄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죄 자체가 중죄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애 하나 때렸으니까 폭행 아니냐? 뭐 폭행 합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아이들 학대하면 안 되거든요. 아동복지법이요? 그렇죠. 예. 이게 학대행위인 거죠. 아동학대 범죄가 최대 5년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으로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에.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 아까 그 김정환 차장 설명하셨지만 그 울산 계모 사건으로 인해서 법이 좀 강화됐어요. 예.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최근에 시행이 됐는데 거기 보면 아동보호시설의 장애나 종사자, 그러니까 보육교사도 해당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아동학대 범죄 하게 되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군요. 하면 7년 6개월인 것이죠. 최대 7년 6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한 중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예. 구속될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어떤 그 걱정, 또 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질문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께서 지금 구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김정환 기자. 네. 지금 이 해당 보육원, 지금 오늘 뭐 정부에서 폐쇄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 네. 과거에 점수를 잘 받은 곳이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대라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보통 3년마다 그 유효기간을 둬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곧 앵커 뒤로 보이는 이것이 이 문제의 인천 K 어린이집 정부의 평가 점수입니다. 예. 보육 환경 97점 넘었고요. 운영 관리, 보육 과정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주의를 끄는데 97.67점을 받았습니다. 거의 예. 만점에 가까운 점수죠. 바로 이게 폭행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거의 뭐 만점이네요. 네, 안전, 또 어린이들의 그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96점. 그래서 거의 A+에 가까운 이런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2017년까지 유효한 점수라고 합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김태현 변호사께 마지막 질문 네. 하나 드릴게요. 자, 이 원장, 지금 이제 보육원은 폐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자격 취소가. 예. 근데
원장은 처벌 안 받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동복지법이나 아동그 처벌에 관한 특례법 보면 신고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근데 폭행사실 알고도 신고 안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형사처벌이 안 되고 최대 500만 원 과태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처벌할 수 이제 검토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아까 다른 인터뷰들 이렇게 보면, 혹시 저 원장이 저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그 화면에서 보지만 그 어린이집에 굉장히 아주 큰 규모의 유치원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김정환 기자나 이동영 차장 설명하셨듯이 저 화면을 보면 상습적으로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게요. 그렇다고 보면 원장이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러면 원장도 그 보육교사의 공범으로 즉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원장이 학부모에게 보냈던,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보냈던 문자를 보면, 굉장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오늘 오전에 또 그렇게 문자를 보냈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또 공분을 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좀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께서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사 당국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그 부분 확실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